삼국지 인물들 중에서 여포만큼 재평가가 시급한 인물이 없습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여포를 재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초창기에는 영상 하나에 5분에서 8분 정도로 기획했었기 때문에 스킵한 내용도 많고 통무지정에도 없죠.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의 초기 컨텐츠들을 좀 다시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시는 코웨이 삼국지 게임들 능력치를 제 통무지정매대로 하시고들 싶다 하셔서 이 요청에 따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무장 위주로 그리고 무력순 또는 인기순으로 초기에 올렸던 인물들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짤막하게 올렸던 영상들 하우연, 손책, 서왕, 마초 이런 인물들을 통무지정매와 좀 더 자세한 내용들로 다시 만나실 수 있다. 보통 여포라 하면 무력만 세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돌대가리 무장으로 그려지죠. 당대 여포의 정적들에 의한 평에 소설 연희의 이미지가 덧붙여져 지금의 여포의 캐릭터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제 컨텐츠에서 여포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포의 명성과 지위는 동탁을 베기 전과 벤 후로 나뉜다.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여포의 서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포 하면 딱 떠오르는 배신 문제. 여포가 정원과 동탁을 배신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근데 당시의 난세에서 배신을 하지 않은 고상한 자들은 거진다 군웅들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유총, 유효가 그 무리들이에요. 전략적 사고가 우선시되는 난세였다. 유비부터 보세요. 공손찬이 유비를 서주에 보내놨더니 맹우, 원솔이랑 싸우고 앉아있죠. 이때 유비는 사실상 공손찬의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당시 공손찬과 원술은 동맹을 넘어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원술이 득세해야 공손찬이 역경로를 벗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이 둘은 무슨 도원결이 마냥 거의 동시에 골로 가죠. 양봉은 어떻습니까? 손잡자 해놓고 유인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조조를 기만하고 그의 병권을 받아 서주를 무력으로 탈취하기도 하죠. 바로 털려버리니 원소한테 갔다가 결국 지 부곡들 다시 다 빼어서 예주에 버팅기다가 원소를 저버리고 형주로 도망갑니다. 유장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욱이 그 과정에서 유장의 부하 양회를 연회로 유인해서 너 단도 좋은 거 있다며 한번 보자. 그 단도로 양해를 죽여버립니다. 그렇다고 유비가 배신의 아이콘이다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조조 같은 경우에도 여포한테 처발릴 때 사실상 조조를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였던 원소한테 어떻게 합니까? 여포의 경우를 봅시다. 정원이 여포를 중용한 건 맞아요. 정원이 소설 연희에서는 동탁의 폭거에 맞서는 의인으로 나오죠.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당시 영재가 죽기 전에 환관들한테 병권을 줘버리는 바람에 하진이 환관들을 제대로 손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 병권을 불러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유비도 사면되는 거고, 동탁과 정원도 불러들이는데 정원한테는 은밀한 명을 내려요. 하진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거죠. 대장군부 예하 모든 병권을 소집하려 한 거예요. 명분이 필요하죠. 정원한테 명해서 애들 흑산적 옷 입히고 맹진을 불태우라 합니다. 맹진은 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나루터이면서 유사시 적의 도하를 막는 낙양의 방어요충지예요. 흑산적 토벌을 빌미로 병권을 소집하려는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정원은 이런 협잡에 협조한 소인배에 불과해요. 그래서 공손찬이 참표 소죄상에서 정원 그런 놈들을 불러서 그 중요한 맹진을 불태우게나 하고 이게 다 원소 전원볼에서 나온 거다 비판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포가 삼성간호 즉 아비를 하도 배신해서 성이 3개인 노비다 하는데 그건 허구입니다. 정원과 여포는 양부와 양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여포는 동탁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동탁이 만고의 역적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자기 부하들은 끔찍하게 챙겼다 했죠. 미담이 많아요. 장안 밑에서 처음 사마로서 공을 세워 비단 수천 피를 받는데 이걸 자기 부하들한테 다 뿌리기도 하고 나중에 영재가 동탁한테 야 너 군대 해산해라 대신 소구시켜줄게. 동탁이 이 황명을 거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내 부하들이 만류하고 있다. 이건 사실일 거예요. 보통 자기 보스의 인수에 안위가 위태하면 밑에 애들이 배반을 해서 공을 세우려 한다던가 도망을 가던가 하는데 동탁은 건재합니다. 실제로 부하들이 그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명필가 채용은 어떻습니까? 동탁이 잘해줬거든요. 동탁이 죽고 통곡한 일로 왕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하고 맛이 가버려요. 거기 장군 장원을 저자해서 때려 죽이질 않나. 여자 노름에 여포를 막대한 것도 이때부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탁에게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다. 동탁이 같은 양조 출신 전우 주신의 아들 주비를 중용하죠. 주비의 계책으로 원소, 원술, 장막 등 당대 명망있던 주류 애들한테 벼슬을 줍니다.
근데 걔네들이 오히려 그 관이로 모반을 일으키죠. 저는 그 사건으로 동탁이 대놓고 막 나가기 시작했다 봐요. 동탁의 일생을 보면 평생 호의를 배신으로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여포가 동양사람 왕윤의 청에 승낙해서 동탁을 보내버리는 건데, 사실 여포가 그 대의를 위해서 동탁을 뵌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이미 동탁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동탁이 화를 내면서 여포한테 극을 던진 적 있죠. 이걸 날래게 피했다 하는데 사실 맞았으면 죽었거나 중상이었을 거예요. 여포가 이걸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당시 동탁의 내실은 여포만이 드나들 수 있었는데 동탁의 시녀와 눈이 맞았다 되어 있어요. 그 시녀가 소설 연희에서 초선으로 창작이 되는 겁니다. 동탁이 알면 나를 진짜 죽일 수도 있다 두려워하여 왕윤과 손을 잡았다 되어 있어요. 동탁은 실제로 여포에게 양부가 맞습니다. 내 양부를 어찌 죽일 수 있냐 하니까 왕윤이 야 성도 다른데 뭔 아버지, 동탁은 동씨고 너는 여씨고 하는 거죠. 이 동탁을 뵌 일이 여포에게 엄청난 자산이 돼요. 일단 명예로운 자포인 부은희 장군의 의동삼사, 즉 삼공의 예에 준한다. 의동삼사는 관호나 관직이 아닌 그 예우에 대한 관이라 했죠. 이때에는 의동삼사가 계부권이 없었습니다. 최초의 계부 의동삼사는 나중에 위나라에서 황건이 받아요. 그 이후로 의동삼사는 무조건 계부권이 보너스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포는 당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배신자라는 비웃음을 샀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각 곽사무리들이 장안을 칠 때 여포가 장안성을 탈출해서 떠돌다가 장막의 코를 봤죠. 진궁, 장초들이 장막을 꼬셔서 그 동탁을 뵌 영웅 여포를 바지로 세워서 연주를 도모하자. 당시 장막이라 하면 청유 8주, 즉 천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릴 8인의 영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상당히 의인으로서 명성이 있는 자였어요. 당시 여포가 배신자로 손가락질 받았다면 의인으로서 명망있던 장막이 흔쾌히 여포를 초빙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서주의 일은 어떻습니까? 유비는 호족들의 지지를 받았을지언정 군벌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비가 원술과의 대결로 자리를 비울 때 단양병 군부가 여포를 추대하는 것입니다. 왜 여포를 추대했느냐? 유비는 보아하니까 철천지 원수인 조조와의 관계도 유화적이고 조조를 감당해낼 만한 위인이 아니다. 오직 역적 동탁을 뵌 영웅 여포만이 조조에게서 서주를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여포가 비록 조조에게 패해서 도망갔었지만 한때 연주에서 조조를 거의 괴멸까지 몰고 간 장군인이에요. 조조가 나중에 난적으로 회상하는 몇 안 되는 적들 중 한 명이 바로 여포였습니다. 실제로 조조는 여포한테 연주를 털렸을 때 다 내려놓고 원소한테 가족들 볼모로 보내고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까지 했어요. 참고로 왜 호족들은 여포가 아닌 유비를 선택했느냐? 이게 제갈각이 말한 호족들의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병폐 같은 거예요. 유비가 애초에 도겸한테 예주 자사직을 받고 소패에 머무르게 된 게 도겸이 사실상 몸방 세운 거거든요. 조조와 유비의 관계가 괜찮았으니 유비를 예주에 세워 완충지대로 이용한 겁니다. 싸우고 싶어하는 단양병 군부는 유비가 탐탁지 않았겠으나 호족들은 입장이 다르죠. 수많은 자산과 가솔들, 지킬 게 있으니 전쟁을 싫어해요. 서주 호족들 입장에서는 조조의 유화적인 유비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게 다 정치공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린 시절 삼국지 처음 접했을 때처럼 인물 개인 1차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유비를 추대했던 진등이 왜 결국 조조한테 벼슬을 받고 조조 편으로 넘어갔느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포가 서주를 점하고 있을 때 장패랑 돈 문제로 다투죠. 이때 고순의 간원이 그의 위상을 잘 알려줍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출병했다가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역적 동탁을 뵌 장군의 명성에 흠이 가게 된다. 즉 여포 생전의 여포의 이미지는 그 배신자가 아닌 동탁을 뵌 영웅이었던 겁니다. 보통 유능한 인재가 있다 하면 너네 부하해라 이러죠. 여포는 그걸 넘어서 여기 와서 대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추대된 게 여포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포의 무용도 재평가할 여지가 많습니다. 일단 그가 인중 여포로서 싸움을 잘했다, 이건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당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곽사를 일기토로 발라버리죠. 실제 몇 안 되는 일기토 기록 중 하나예요. 그리고 아문의 극을 꺾고 화살 단발로 명중시켰다는 원문 사극 일화. 그런데 여포의 무용을 논할 때 항상 간과되는 게 있습니다. 여포의 용맹의 의미는 완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포도 호위병으로 위장한 원소의 무장된 병사 30명을 피해 도망간 적도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 전투에도 지휘관의 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휘관이 앞에서 나대다 죽으면 지휘 체계가 무너지죠. 그래서 좋은 평을 못 받습니다. 그 얘가 하우연과 방통이에요. 조조도 하우연한테 너 그렇게 대장이 막 몸대놓고 싸우는 거 필부의 무용이다, 몸조심해라 조언하지 않았습니까? 장존도 방통의 죽음을 보고 대야지의에 반한다. 고상하지 못하게 앞에서 나대다 활 맞고 죽어서 폐를 끼쳤다 이 말이에요. 여포가 가진 용맹의 본질과 의미는 기병통솔에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보병통솔과 기병통솔의 난이도는 그 급이 천지 차이예요.
기병은 하나의 오토바이 부대라 보면 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을 통솔하는 것보다 오토바이 탄 기수들을 통솔하는 게 더 어렵겠죠. 게다가 말이 생물이다 보니 물과 건초를 먹여야 되고 쉬게도 해줘야 돼요. 참고로 여포는 일찍이 동탁 휴야에서부터 기병 대장이었습니다. 반동탁 토벌 때 동탁이 여포에게 기병을 끌고 호진을 지원하도록 명했다 되어 있어요. 이때 양인에서의 실패가 여포의 통솔을 폄하하는 일화로 쓰이죠. 당시 여포는 강행군으로 호진의 군영에 당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말을 쉬게 하고 물과 건초를 먹이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여포가 손견이 기습을 할 것 같다 착각을 하죠. 여포가 기병대를 끌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손견이 호진의 본대를 터니 화웅이 전사하고 대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이거죠. 기병대가 말을 쉬게 할 때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어요. 그 보병들은 앉아 쉬다가도 적이다 하면 그냥 무기 들고 일어나 대열을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기병은 물이나 건초 먹고 쉬고 있는 말을 끌고 와야 되고 대열을 갖추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더욱이 전술상 기병의 전투력은 움직일 때 발휘되는 것이지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때 실제로 기습을 당하면 기수들은 도륙당하고 말들은 적들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리스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병대장의 소양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대패한 사건은 호진과 화웅이 아니랬다. 기병이 빠져있을 때 그에 합당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야 무슨 송견이 온다 하냐 여포 쫄보 다시 오라 해라 이러다 당한 겁니다. 문추 같은 경우에도 기병을 끌다가 공을 독점하려고 또 조조가 미끼로 놔두고 간 치중을 보고 눈이 돌아가는 거죠. 기수들을 내리게 하고 그걸 수습을 해버려요. 이때 조조가 단 기병 500여 기로 문추를 털어버립니다. 문추는 목이 날아가죠. 그만큼 말을 세워두면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우스갯소리로 여포가 혼자 쫄아서 튀었다 얘기할 수는 있어도 진지하게는 절대 여포를 폄하할 수 있는 일화가 아닙니다. 무릇 기병대장은 이래야 돼요. 일각에서 마중족토 인중여포 이 의미를 여포 장비빨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시각도 있고 말 중에는 적토가 제일 빠르고 사람 중에서는 여포가 제일 세다 이렇게 단순한 무력의 의미로 보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출중한 기병대장 여포가 적토를 타고 기병을 지휘하면 당연할 자가 없다 이런 의미였다 봅니다. 실제로 이 말이 여포의 기병대와 장현의 기병대가 맞붙었을 때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여포가 과연 돌대가리였냐 살펴봅시다. 여포는 주구 출신입니다. 주의 자사를 보좌하는 행정관인데 이런 자리에 무식쟁이를 앉혀놓진 않아요. 물론 이민족 변경이었던 병주 특성상 대부분 행정이 토벌 관련 업무들이었을 겁니다. 풍습과 교육의 환경상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도 많진 않았겠죠. 아무튼 문관무를 먹었다는 거. 그리고 연주에서의 활약을 보면 복양전투에서 매복으로 승리하는데 이때 조조가 완전 당해요. 조조가 농성하는 여포를 보고는 여포는 끝났다. 왜 요격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나 같으면 요격을 했을 텐데. 호언장담하고 복양성 들어갔다가 개털립니다. 그리고 여포가 군을 우회해서 치중대를 털고 자객들을 잠입시켜서 하우돈을 잡아 인질극도 벌이죠. 이 모든 게 사실 진궁의 계책일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 진궁은 정옥에게 발이 묶여 도하를 못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여포에 꿰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포가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대충 판세를 짤 줄은 알았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움직였던 인물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 판세가 본인이 실행할 수 없는 판이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판을 잘못 짠 건데 그래서 곽가나 정욱이 조조한테 유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관리 못한다 죽여라. 그런데 조조도 여포도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겁니다. 유비가 원술한테 패하고 여포한테 투항하니까 제장들이 다 유비를 죽이자 하죠. 유비는 매번 말이 바뀌는 놈이다. 믿을 수 없다. 여포가 유비를 살려둔 이유가 아직 원수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오진 않지만 조조와의 완충지대도 필요했던 걸로 보여요. 예주의 소패는 연주와 서주 중간에 위치하거든요. 즉 여포는 유비와 원술이 관계가 안 좋으니 이 둘을 상호 견제시키면서 본인이 중간에서 중재함으로써 조조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권을 만들려 한 거예요. 물론 유비의 관리에 실패해서 유비가 조조한테 붙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유비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공손찬, 원소, 여포, 조조, 유장, 송건 다 실패했어요. 송건 같은 경우는 주유가 오래 살았으면 주유가 공안에 주둔하면서 유비의 목을 틀어질 수 있었죠. 형남에서 가두리 당할 운명이었는데 얘 친구 창호태수 오고를 꼬드겨서 사섭하거나 티격태격했겠죠. 그런데 주유가 죽고 나서 유비가 관리의 범주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 있죠. 유비는 관리가 안 되는 자다. 즉 여포가 유비의 관리에 실패하여 패망을 자초한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본인이 먹을 수 없는 판을 짰다. 그리고 여포가 정치 감각이 없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실현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전개가 돌아가는 걸 대충 읽고 볼 줄은 안단 말입니다. 왕윤이 집권할 때 동탁 적폐청산이다 하면서 강경책을 내버리죠. 여포는 어떻게 동탁이 부하들을 휘어잡았는지 몸소 늦게 알고 있었습니다. 얘들을 휘어잡으려면 최소한 동탁이 해준 만큼의 대우는 해줘야 된다. 여포가 창고를 털어서 부하들한테 나눠주자 합니다. 왕윤이 뭔 개소리냐 하는 거죠. 그리고 여포가 과거 동탁 밑에 양주 군벌들 포용해야 된다. 왕윤이 이걸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난 겁니다. 실제로 이각과 곽사는 왕윤한테 투항하려 했어요. 그런데 일이 그리 돌아가지 않으니 과우가 이럴 바에 장한성을 치자.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최소한 약탈은 가능. 그래서 장한성이 떨어지고 왕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포가 패망한 이유가 이런 걸 볼 줄은 알았는데 전술했듯이 정작 본인의 그 실현 능력에는 하자가 있는 인물이었다. 마지막에 진궁이 기똥찬 계책을 내죠. 여포의 기병대, 성의 수비대, 양분에서 조조가 성을 공격하면 여포가 뒤를 치고 여포를 공격하면 성의 수비대가 뒤를 치고, 그런데 결국 이 기똥찬 작전이 진궁과 고순에 불화, 그리고 진궁에 대한 여포의 믿음 문제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전술했듯이 여포가 유비를 장기에 말로 수리했지만 결국 실패하는데, 유비뿐만이 아니에요. 장패하고도 돈 문제로 싸운 적 있고, 심지어 진규, 진등부자 같은 호족들 관리도 실패합니다. 결국 진등의 광릉군도 조조한테 붙지 않습니까? 즉 용인술과 외교, 이 분야가 여포의 패망 이유예요. 유비의 사람 쓰는 능력과 외교에서의 탁월함, 이런 자질을 여포가 갖췄다면 조조와 천하를 다투는 건 여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포의 인품을 보자면 일단 여성 편력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다만 화통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였다. 항맹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 고순이 그 모반을 진압하고 조성이 다 물어버리죠. 진궁도 가담했다. 원술이 사주한 거다. 나도 꼬셨는데 나는 안 넘어갔다. 이게 여포가 조성한테 네가 권하다 칭찬만 하고, 진궁의 죄는 추궁하지 않아요. 이 일화는 중요한 게 여포가 다혈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배반한 자를 용서하고 계속 한 배를 탑니까? 그가 다혈질에 포악한 자였으면 전후 사정 볼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진궁의 목을 베었겠죠. 진궁은 사실상 여포의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장막의 폐잔병을 끌고 온 대장, 즉 협력관계였어요. 진궁을 죽이면 그 밑에 애들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여포의 성정, 그리고 최소한의 정치 감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한과의 일화도 그의 성정을 엿볼 수 있는데, 원한은 유비의 무죄였습니다. 유비가 예조사사일 때 무죄에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원한이 원수를 섬기다 양봉이 여포와 손잡고 배신할 때 여포한테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여포를 섬기게 되는데, 유비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여포가 원한한테 유비를 욕보이는 글을 쓰게 하죠. 안 쓰면 죽인다 겁박을 하는데 원한이 그거 쓸데없는 일이고, 내가 만약 내일 당장 주인을 바꿔서 님 욕하면 기분 좀? 이럽니다. 여포가 원한을 안 죽여요. 그저 부끄러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포의 최후라 하면 보통 우리는 비굴함을 떠올리죠. 복수의 기록을 보면 딱히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의연함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에 여포가 백문호에 올라 제장들한테 말합니다. 내 목을 가져가서 살 길 찾아라.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못하니 스스로 내려가 항복했다 되어 있어요. 여포의 부하들이 아무도 그러지 못했던 건 이미 배신한 놈들은 배신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백문호를 따라 올랐던 자들은 여포에게 충성했던 자들이다. 그러니 여포가 잠깐 오침하는 사이에 부하들한테 포박당했다? 이건 연희의 허구예요. 진수의 삼국지와 후한서의 기록을 보면 여포의 부하들이 배신해서 포박한 건 여포가 아닌 진궁입니다. 배반으로 진궁이 사로잡히고 그 군대가 와야 되자 여포는 백문호에 올라 그걸 보고는 다 포기하고 스스로 항복했다 되어 있습니다. 포박되어 나온 여포가 조조한테 농담을 던지죠. 못 본 새 야위였어. 그러니까 조조가 우리가 구면이었던가? 우리 왜 예전에 동탁 밑에 있을 때 보지 않았냐? 조조가 그래 니놈 때문에 내가 야인 것이다. 여포가 하도 속을 썩였다 이 말이죠. 이때 여포가 내가 님 기병을 이끌면 천하를 제패할 수 있다 해볼래? 그러면서 유비한테 내 포승줄 좀 느슨하게 해달라 해라. 조조가 아니 그걸 왜 유비한테 묻냐? 그래 유예주 저놈 어떻게 함? 하니까 유비가 정원과 동탁의 일을 잊었냐? 그래서 조조가 처형을 명하니 여포가 대의야 최파신, 즉 키 큰 놈이야말로 가장 못 믿을 자로다 하면서 형장으로 끌려가 처형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유비가 아니라 조조의 주부가 호랑이는 단디 묶어야 된다, 풀어주면 안 된다. 그러니 조조가 야 얘가 안 된다는데 하면서 처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포는 패망한 세력이면서 조조와 유비의 공동 숙적이었다. 후대의 평이 좋을 수가 없어요. 누가 좋게 평하겠습니까? 다만 당대의 정황으로 한번 재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여포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길 우선 여포는 당대 최고의 기병대장이어서
기병몰이 좀 한다는 장연을 박살낸 바가 있고, 진궁이낸 계책도 여포의 기병대가 핵심인 전술이었던 사례 등 기병은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이었던 만큼 당대 기병대장으로서 그는 높은 평을 받았던 자요. 허나 그는 대병을 끌어본 바가 없고 장패한테 패한 바 있으며 무력으로 전거한 세력도 일개주 그 이상은 미치지 못했으므로 그의 통솔은 38 리메이크의 95를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동탁이 근거리에서 던진 수국을 날렵하게 피했고 포적일발 정중극지, 즉 포가 화살을 쏘니 그게 정중앙에 명중했다는 원문사극이라, 또 곽사를 간단하게 초중으로 만드는 일기토 일화를 참조하면 그의 무력 100은 절대 고평가가 아니오. 이에 여포의 무력 역시 38 리메이크의 100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물론 항우는 무력 200이요.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용맹하나 지모가 부족하다는 여포의 정적들의 평가, 소설 연희의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것 같으나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지모 있는 자라 할 수 없더라도 나름 유비와 원술의 긴장관계를 이용하여 예서 양주 3분지계를 꾀하는 등 최소한 전략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자였소. 이에 그의 지력은 6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왕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동탁의 패잔 세력을 포용해낸다고 주장하는 등 그는 충분한 정치 감각이 있었으나 용인술과 외교상의 능력 미달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능력은 상당히 부족했어. 또한 그의 통치는 민정에 힘쓴다기보다 사실상 군정과 다름없었으니 정치는 좋은 평을 얻기 힘들겠으나 17은 넘어올까요? 55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여포의 매력이야말로 참으로 입체적이니 평하기 매우 어려운 난제요. 그는 동탁을 뺀 영웅으로서 추앙받아 2번이나 추대된 동시에 주변 호족 및 군벌 그리고 군웅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어. 그가 고립되어 패방한 이유요. 이에 그의 매력은 딱 50을 주도록 하겠어. 이를 듣고 있던 조원이 묻기를, 장군께서 옛날 영상들을 재탕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는 것이요? 이에 손찬이 형이 껄껄 웃으며 다음은 자네인이 대차게 깔 준비하고 계시오 라고 답하고는 이불을 덮고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동탁을 뺀 영웅 여포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